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SPSS로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그 핸들링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역채점을 한다던가, 그리고 변수 전체를 합산해서 전체 합계를 구한다던가 하는 작업들을 먼저 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역채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합계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합계를 계산해서 그 합계 값이 들어있는 변수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SS의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제 보고 있는 형태로 데이터셋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변수 보기를 통해서 축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이터 값은 우울척도의 값이에요. 그래서 우울척도 20개 문항으로 우선된 우울척도인데 4점 척도로 돼 있죠. 먼저 그 뭔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핸들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엑셀이나 뭐 기타 다른 데이터 형태로 된 것들을 SPSS로 이렇게 불러와서 데이터셋을 구성한 이후에는 일단 무조건 변수 보기를 통해서 척도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우울의 4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목 척도가 아니라 다 척도로 바꿔야 되죠. 축도를. 그래서 이거를 다 척도로 바꾼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이후부터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 우울 척도 문항을 조금 살펴보면 이 중에서 지금 역채점을 해야 되는 거는 4번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 있다고 느꼈다. 그 다음에 8번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느꼈다. 12번 행복했다. 그리고 16번 생활이 즐거웠다. 요 4개 문항을 역채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산을 하기 전에, 전체 값을 구하기 전에 요거부터 역채점을 해야 되겠죠. 역채점을 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그 연구 참여자가 0으로 선택한 거는 3으로 바꾸고 1로 선택한 거는 2로 바꾼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2로 선택한 거는 1로 바꾸고 3으로 선택한 거는 0으로 바꾸는 거를 역채점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정확히 우울의 점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우울에 반대되는 그 개념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4번, 8번, 12번을 역채점 해야 되는데 4번, 8번, 12번, 그리고 16번 이렇게 4개 문항을 역채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변환으로 가서 그리고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역채점 할 건지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린 4번, 8번, 12번, 그리고 16번을 역채점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입력하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변경되는 값을, 기존 값과 새로운 값을 입력하게 되는 이 대화창이 뜨게 되고,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거는 0부터 시작되는 4점 척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4점 척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값이 0인 거는 3으로 바꾸고, 그래서 추가를 해주고요. 기존 값 0인 거를 3으로 바꿔라. 기존 값 1인 거를 2로 바꿔라. 기존 값 2인 거는 1로 바꿔라. 그리고 마지막 기존 값 3인 거는 0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채점 할 것들을 입력을 한 다음에 계속을 누르게 되면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하기 창에 확인을 누를 수 있게 이제 요 확인 창이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바로 역채점으로 이 데이터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4번, 8번, 우리 12번 요것들을 역채점하기로 했는데, 요 확인을 누르게 난 다음에는 지금 기존에 들어있던 1은 2로 바뀌어야 되고 0은 3으로 바뀌어야 되고 3은 0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계산이 끝났다라는 그 창이 뜨게 되고요. 실행이 됐다, 역채점이 실행이 됐다라는 창이 뜨게 되고, 확인해 보면 기존에 1이었던 건 2로 바뀌었고 0이었던 건 3으로 바뀌었고 3이었던 거는 0으로 바뀐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채점이 다 끝난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역채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20개 문항의 합으로 우울의 정도를 보겠다. 척도 설명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 20개 문항에 대한 합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체 합산값을 입력하기 위한 그거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하나를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뭐 끝에 있는 요 20개 문항이니까 요 문항 끝에 요 컬럼에다가 변수 삽입을 클릭해서 하나의 변수를 넣는 걸로 하고 이제 지금 베리어블 00001이라고 하는 요 변수가 새롭게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변수 보기에 들어가서 이름을 여기서 바꿔줘요. 이게 합계니까 D 우울의 전체 합계다 토탈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척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 보기로 와서 변환 변수 계산을 누릅니다. 그러면 변수를 계산하는 이런 대화창이 올라오게 되고요. 먼저 우리가 토탈 값을 입력한 요 변수 요거를 선택해서 요 화살표로 숫자 표현 형식의 대화창으로 넣게 되면 요게 데이터 요 변수 값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대상 변수에 집어넣고요. 그렇죠? 대상 변수 여기다가 이제 요 계산한 값을 넣으라는 의미죠. 그래서 1번부터 1번 더해라 2번 더해라 3번 넣고 더하고 4번 넣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20개를 다 더한 값을 요 우울의 전체 합산값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일종의 뭐 아주 간단한 코딩이 되겠죠.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 우리가 만든 합계 변수값의 전체 합계값이 계산이 돼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 일일이 그 설문지 문항 수만큼을 이렇게 더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뭐 틀리지 않죠. 다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SPSS도 함수라는 거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를 찾아보면 조금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합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합계. 그러면 보통 이 합계에 대한 함수는 sum이 되고 sum 1번부터 첫 번째 문항부터 끝까지 20개까지를 더해라. 이렇게 해도 전체 1번부터 20개까지를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변수, 지금 기존 변수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바꾸겠냐고 물어봤을 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전체 합계값이 자동으로 계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함수 넣은 게 함수로 계산한 게 이게 정확하게 맞나? 이게 이제 만약에 찜찜하다고 하면 하나하나 더하는 걸로 검증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요 베리어블 2에다가 마찬가지로 변환, 변수 계산 이걸 누른 다음에 베리어블 2 이거를 카피해서 대상 변수로 넣고요. 그 다음에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다 넣고 다 일일이 1번부터 20번까지 다 더하라고 하나하나 변수를 넣은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당연히 새로 만든 이 변수의 값을 바꾸겠냐고 물어볼 거고 확인을 누르면 그 값이 계산돼 가지고 요 새로 만든 변수에 다 값이 입력돼 있죠. 아까 그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계산한 거나 일일이 하나하나 변수를 넣어서 다 더하기로 계산한 거나 뭐 너무나 당연하게 또 똑같죠. 값이. 그래서 일일이 변수를 넣어서 작업하는 거는 너무 할 일이 많고 단순 반복 작업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클릭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변수, sum이라는 변수를 써서 합산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PSS에서 처음에 그 로우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셋을 구성한 이후에 분석을 하기 이전 우리가 필요한 뭐 역채점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 그 설문 도구에 합산을 구해서 합산 변수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값을 넣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